호주와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죠. 심지어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가 탑 10 안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게다가 호주와 캐나다는 울루르,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웅장한 대자연을 가지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시드니, 토론토와 같은 대도심도 함께 갖추고 있다 보니 두 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만 보면 무려 약 14,000km나 떨어져 있을 정도로 머나먼 두 나라가 사실은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면이 너무 많다고 해요. 심지어 국가의 경제와 산업을 놓고 비교해보면 다른 점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호주와 캐나다 이 두 나라의 비슷한 점이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두 나라가 가진 지리적 요소인데요. 일단 두 나라의 국토 면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캐나다의 국토 면적은 약 1000만 제곱킬로미터고요. 호주의 경우 약 77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이 정도면 캐나다는 대한민국 국토의 100배, 호주는 77배에 해당합니다. 땅덩이가 얼마나 큰지 감도 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크다 보니 국토 면적만 놓고 보면 두 나라 모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토가 넓다는 점으로 인해 이 두 나라에는 더욱 흥미로운 유사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적은 인구와 지역 인구 분포인데요. 알고 보니 두 나라 모두 어마어마하게 큰 국토에 비해 너무도 적은 인구를 갖고 있었어요.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호주의 인구는 약 2,600만 명, 그리고 캐나다의 인구는 약 4천만 명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즉, 두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국토 크기는 100배, 77배가 넘을지라도 인구는 대한민국 절반도 안 되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 왜 호주나 캐나다가 높은 아파트보다 넓은 주택이 많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호주와 캐나다의 인구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 또한 두 나라의 독특한 공통점입니다. 여기 캐나다 인구 밀도를 보시면 한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요. 인구 대부분이 캐나다 남쪽, 미국 국경 인근에 몰려 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추정에 의하면 이렇게 남쪽에 모여 사는 인구만 해도 캐나다 인구의 무려 약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의 인구 밀도 지도를 보면요, 대부분의 인구가 일부 남동쪽 해안 지역에 몰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호주의 한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호주 인구의 무려 약 90% 이상이 이러한 해안 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밀도 상황만 보면 캐나다보다 호주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두 나라 모두 이렇게 편중된 인구 밀도를 갖게 된 이유로 지리적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북쪽 지역은 대체로 몹시 추운 북극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과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해요. 반면 남쪽 지역, 특히 미국과의 국경 근처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북쪽에 비해 거주와 농업,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쪽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던 건데요. 호주의 경우도 날씨만 다르다 뿐이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호주의 내륙은 대부분 건조한 사막과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도도 매우 높고 무척 건조하다고 해요. 사람이 거주하기가 너무 힘든 환경인 거죠. 반면 호주 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기후가 더 온화하고 살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유들로 캐나다는 남쪽 지역의 토론토,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고요. 호주는 남동쪽 해안 지역에 시드니, 멜버른과 같은 도시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두 나라는 지리적인 요소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 말고도 두 나라는 1인당 GDP 또한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의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호주는 1인당 GDP가 약 65,000달러, 그리고 캐나다는 약 55,000달러 정도입니다. 호주가 살짝 더 높긴 하지만 두 나라의 경제 수준이 대체로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두 나라의 주가 지수 또한 과거부터 최근까지 아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두 나라는 경제 구조나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도 무척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사성의 원인 중에서도 두 나라의 경제가 풍부한 천연 자원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두 나라 모두 천연 자원 매장량이 엄청난데요. 먼저 캐나다의 경우 정말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 매장량만 따져봤을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캐나다는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대부분의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 수출의 비중이 캐나다 총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캐나다의 경제는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정말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호주 정부 발표에 의하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호주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이슈로 가장 인기가 뜨거운 광물인 리튬의 세계 최대 생산자이자 수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듯 호주는 엄청난 양의 자원을 생산하고 또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다 보니 호주의 총 수출의 대부분을 화석,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캐나다와 호주 둘 다 수출에 있어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호주의 경우 무역에 있어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중국은 명실상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호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호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특히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들이는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이 발달했다 보니 그만큼 에너지 수요가 높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호주는 중국이 석탄을 수입하는 양의 무려 5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철광석의 경우에는 중국이 수입하는 양의 무려 65%를 이 호주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호주의 수출 경제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인데요. 마찬가지로 캐나다 또한 무역에 있어 한 국가에 매우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밑에 존재하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이 그 주인공인데요. 캐나다와 미국은 아무래도 국경을 맞대고 있을 만큼 가깝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상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와 자동차, 가스 등 대부분의 상품들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캐나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캐나다의 경제적 운명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일부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자원의 저주가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보셨듯 두 나라는 한 나라의 의존적인 수출 경제를 가졌다는 단점까지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두 나라가 자원 의존적인 경제를 가졌다는 점은 두 나라에 있어 또 다른 공통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부족한 산업개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 모두 자원에 너무 의존해 왔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을 개발하는데 소홀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게 호주와 캐나다에는 천연자원 말고 엄청난 기술을 가진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호주에는 세계 최대 광산 회사 중 하나인 BHP 그룹이 존재하고요. 캐나다에는 대표적인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 중 하나인 브룩필드가 있는데요. 이 두 회사는 모두 각자 국가를 대표하는 회사이지만 과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대형 기업 500곳을 선정해 순위를 매기고 있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10위까지는 사우디 석유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과 중국계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권에서 훨씬 멀어진 100위 이상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최고 기업 브룩필드는 랭킹 117위, 호주 최고 기업인 BHP 그룹의 경우 그보다 낮은 180위에 위치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호주와 캐나다의 기업들에게는 전 세계에 내세울 만한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최근 호주와 캐나다 출신의 기업들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로 기술 개발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에 소홀했다는 건데요. 세계은행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흔히 첨단 기술로 간주되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 항공우주, 컴퓨터, 제약, 과학기기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수출에 있어 캐나다와 호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첨단 산업 수출에서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수에서조차 다른 선진국들 대비 확연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들 1만 명당 보유한 특허의 숫자가 우리나라는 약 26개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이 약 16개, 홍콩이 약 15개 정도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각각 6개, 4개 정도로 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재산권 개수가 적다고 해서 호주와 캐나다인들의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두 나라의 인재 순위는 무척 높은 편이거든요. 세계 경쟁력 센터에서 발표한 세계 인재 순위를 보면요. 캐나다가 세계 13위, 호주가 18위예요. 34위인 우리나라와 비교해봐도 훨씬 높은 수준인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두 나라에는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인류 대학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비율이 무척 높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이 두 나라의 이러한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현재 낮은 산업개발 수준을 만든 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 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나아가려면 먼저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두 나라는 이러한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OECD에서 조사한 회원국들의 연구개발 투자금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요, 호주와 캐나다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산업개발적인 측면 말고 현재 두 나라의 산업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산업이 독과점 형태라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나라의 식료품 시장을 살펴보면 호주를 대표하는 두 개의 슈퍼마켓이 있죠. 바로 콜스와 울월스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 두 개의 슈퍼마켓이 호주의 식료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라는 겁니다. 두 개의 슈퍼마켓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가장 대표적인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로블로스와 소비즈가 대표적인데요. 영상의 차트에서 이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무려 시장의 절반을 단 두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과점 형태는 비단 식료품 업계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과 항공업계에서도 이런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호주를 대표하는 은행인 ANG, NAB, 웨스트팩, CBA는 호주의 빅4로 불리며 호주 은행 부문 시장 점유율의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은행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6개의 은행들이 시장의 무려 95%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외에도 호주의 대표 항공사인 칸타스와 제트에어, 버진 항공사가 호주 항공시장의 무려 95%를 장악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 대표 항공사인 웨스트젯, 에어캐나다가 항공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듯 호주와 캐나다는 경제 전반적인 부분과 기술개발 그리고 각종 산업 현황에서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이민자들의 천국이라는 건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나라는 살기 좋기로 전 세계에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 관광객뿐만 아니라 가서 살고자 하는 이민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죠. 또한 두 나라 모두 이민에 무척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캐나다만 봐도 최근 1년에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거의 성남시만한 인구를 1년 만에 수용한 셈인데요. 그리고 캐나다만큼은 아니어도 호주도 엄청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2022년에만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호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전 세계인 모두가 이 두 나라를 선호하는 것 또한 공통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두 나라에 공통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바로 주택가격 상승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들보다도 호주와 캐나다의 주택가격 상승이 더욱 가파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또한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민자들로 인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매든 임대든지 간에 주택 수요가 계속 받쳐주고 증가하다 보니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많은 이민자들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대도심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호주의 대표 도시인 시드니의 경우 이민자들로 인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겪었고요. 캐나다의 대표 도시인 토론토의 경우에도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민자들의 폭발적인 증가는 두 나라에서 부족했던 기술 개발과 혁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호주와 캐나다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민자들 가운데에는 혁신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 인재들을 양성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던 인재들이 알아서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들도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와 호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나먼 나라 호주와 캐나다가 어떠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알아보니 호주와 캐나다는 경제, 산업, 이민자 등등 국가 전반에 걸쳐 정말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사실 오늘 살펴본 요소들 말고도 영국의 식민지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약하다는 점 등 또 다른 공통점들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두 나라의 접점이 더 많이 생겨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